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언 여러분. 오늘 동작구 수방사 청약 모집 공고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 기간 특공 안내에도 지금 오늘 모집 공고문 나오는 게 좀 연기됐다고 안내가 됐는데요. 저희가 정부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절대 이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건 아니고요. 내부 보고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양이 막 기약 없이 미뤄질까봐 또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수방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지금 뭐 정부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방사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거나 할 때 되게 기사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한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게 지금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청약인 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를 한다. 뭐 약간 그러고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영상 이후 많은 분들이 청약을 준비하시려고 실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뭐 전매 제한이 있는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소득 기준, 뭐 거주지 기준 정말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다 중요한 질문이고 그런데 요즘 청약 규제가 하도 바뀌어서 정말 헷갈리죠. 저도 이거 일일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하는데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한 질문 내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와야 가장 정확한 거지만요. 우선 오늘 서로 지금 알아보는 거, 크로스 체크하면서 청약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수방사 소개한 영상은요. 영상 위에 링크 보이시죠? 이거 보시고요. 또 주요 질문은 더 보기 누르면요. 순서가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거주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수도권 거주자면 청약 신청은 됩니다. 하지만 우선 공급 요건 때문에요. 아마도 서울 거주에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는요, 뭐 수도권 50%, 당해 3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당을 주는데 여기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니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미달 안 되겠죠. 우선 공급은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거를 다른 지역에 주는 건데요. 여기는 당연히 우선 공급에서 마감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거주자여야 한다. 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청약할 때 거주 2년 뭐 해야 당해 지역 채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요. 수도권 투기가열 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기간을 정해서 그 거주를 한 사람한테 우선 공급을 하는데 지금 서울 동작구는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됐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대한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가 공공분양이니까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 저축만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청약 부금이고 내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통장으로 넣어야겠죠. 청약 부금은 안 되니까요. 신가구분들의 관심이 높은데 정부가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했죠. 그런데 이 청년 특공은요, 공공분양에서도 나눔형 여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형입니다. 그러므로 특공은요, 청년 특공은 없고요. 기존 특공대로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지출 이렇게 있습니다. 동작구 소방사 청약 포인트가 뭐였죠? 네, 일반 공급에 추첨제 물량 20%가 도입된 거였는데요. 우리가 동작구 소방사 255가구 공급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특공이 70%고 일반 공급이 30%죠. 그러면 그 일반 공급의 20%가 추첨제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15가구가 추첨제로 나옵니다. 15가구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지만 이 누군가는 이 15명 중에 들어서 한강뷰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개정되기 전에는요,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추첨제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말은 15가구에게는 기회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요, 이게 일반 공급을 지원을 할 때 순차제나 추첨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입주자 저축 1순위자, 그러니까는 12회 이상 납입하고 가입 후 1년 경과한 요 1순위자를 대상으로 먼저 이렇게 뽑고요. 요때는 저축 총액 순을 보겠죠. 그렇게 해서 80% 물량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1순위 조건 안 돼도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12회 이상 납입은 안 채웠지만 통장이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을 합쳐가지고 추첨을 해서 그 20% 물량을 뽑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관심이 높은 게 생애 최초 특공인데요. 생초는 100%다 추첨입니다. 다만 물량의 70%는요, 소득 100% 이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고, 그 외 30%는요, 소득 130% 이하, 그리고 앞서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신 분들 대상으로 합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요, 100% 추첨이니까요, 생초 5가지 조건, 요거 다 맞으시면 넣으시면 좋겠죠. 사전 청약 가격이 확정인가? 요거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전 청약 분양가는 말 그대로 예상 분양가잖아요. 그래서 본 청약 때 분양가가 최종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전 청약과 본 청약 기간이 짧을 거예요. 왜냐면 입주가 여기가 언제라고 했죠? 2026년 12월입니다. 입주까지 3년이면요. 거의 본 청약과 같아요. 그래서 본 청약과 기간이 짧아서 거의 뭐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변동이 있더라도 정부가 크게 변동을 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요,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의 예측성이 떨어지니까요. 정부가 원래 사전 청약을 도입한 취지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공급을 빨리 하려고 그런 건데, 사전 청약을 해놓고 본 청약 때 분양가를 확 올려버리면 엄청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사전 청약 분양가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되, 뭐 약간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엄청 큰 변동으로 인해서 막 자금 마련의 계획이 틀어지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소득 기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그 공급 유형별로 다르죠. 그래서 뉴홈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공사전청약 Q&A 질문집, 여기에 따르면요, 소득 기준은 이렇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입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고요. 공급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죠. 소득일 이 소득 기준이 공고일 기준인가요? 청약 신청 접수일 기준인가요? 네,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이거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서 그날을 기준으로 이제 정부의 이런 소득이나 부동산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산정된 것으로 합니다. 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내 소득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보면요, 직장 보험료가 있고요. 거기에요, 평균 보수월액 이게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내 소득 금액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제가 일반 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됐잖아요. 근데 추첨제도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봅니다. 왜냐면 여기는요, 지금 전용 5구로 나올 거잖아요. 60 이하는요, 소득과 자산을 보기 때문에요. 네, 소득과 자산을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전용 60 이하는 추첨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공공분양에서는요, 일반 공급 20%는 무조건 추첨제가 적용이 됩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이번에 일반 공급의 20%는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전매 제한. 여기 전매 제한 있습니다. 수방사 전매 제한 3년 적용되고요. 원래 그 이전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길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전매 제한을 축소하는 규제 완화를 했죠. 그래서 수방사는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무 매우 중요하죠. 우선 정부가 실거주무 없애겠다고 밝혔고, 그렇지만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요. 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실거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은요, 본청약 당시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정해지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여기가 분양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더 많이 할인이 될수록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그만큼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대 만약에 5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 실거주 의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몇 년인지는 분양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여기 우리가 공공분양은 부동산의 소득과 자산을 본다고 했고,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을 보고, 이 자산에 특히 부동산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얼마 이하, 자동차 얼마 이하, 이게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 부동산 요건에 전세금이 포함되냐, 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공공분양에서 나눔형은요, 기타 자산에 전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또 금융자산도 봅니다. 뭐 예금 이런 거 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반형 공급이잖아요. 일반형 공급에는요, 부동산은 건물하고 토지만 보고 자동차는 그 조건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기타 자산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자동차 요것만 보기 때문에 전세금은 여기서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전세가 3억이 넘는데요. 뭐 4억이 되는데요. 그러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되나요? 세대주여야 되나요? 이거는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도 넣을 수 있고 세대주도 넣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세대에서는 한 명만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는 중복 청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청약은 규칙이 자꾸 바뀌어서 몇 번이나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 확인해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